학교폭력 예방아조 PBL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최예진입니다. PBL 문제 해결 계획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PBL 문제 요약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로 증가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생각해 보시오입니다. PBL 문제 분석을 통한 학습 목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과 대책 방안 찾기로 설정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1.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방법. 2.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3. 위클래스와 또래 상담 활용하는 방법. 4. 익명의 편지함 활용. 5. 학생 간의 친밀도 확인하는 방법. 6.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방법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은 1.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였고 2.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피해 학생 상담 원리. 3.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대안 방안 부족. 4.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역할입니다. 더 학습할 내용은 1.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 대처 방안. 2.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학생 친목을 위한 협동심 기르기 활동. 3.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4. 학부모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5.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6. 원활한 교우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조사와 회의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채택 아이디어는 1.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 대처 방안. 2. 학생들의 친목과 협동심을 위한 활동. 3.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프로그램. 4. 학교폭력위원회의 대처 매뉴얼. 5. 원활한 교우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법입니다. 확인 사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학생들의 친목을 위한 활동 종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보완된 학습 내용은 1.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 학생 학교폭력의 특성. 2.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 차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대책을 위해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학교폭력의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건을 조사합니다. 학교폭력의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감 선생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조사와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심리검사와 상태에 대해서 소견을 담당하고, 보건교사는 신체적 피해 상태 파악과 필요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담당합니다. 책임교사는 사건 진상 조사와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그리고 담임교사 및 학부모 협조 요청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할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사전조사 및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심의 및 분쟁 조정 후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 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학생 친목과 협동심을 기르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학급 자치 스포츠 프로그램, 친목 여행, 동아리 활동, 익명 편지함 등이 있습니다. 이 익명의 편지함 같은 경우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미리 확인하고 학생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학교폭력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 음악 치료 프로그램, 청소년 힐링 캠프, 청소년 치료 집단 프로그램, 가해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프로그램으로는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를 회복하는 연습, 부모의 역할 교육, 부모 성장 달빛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우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협동심 기르기, 함께 춤추기, 이야기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춤추기는 같은 음악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박자의 동작을 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함께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한 가지 목표를 지니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게 할 수 있고, 자신이 금일 있었던 일, 생각했던 것,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은 원활한 교우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완된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특성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장애 학생 중에서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장애 학생들에게 통합교육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전반에 걸쳐 주된 가해자는 또래 78.5%, 선후배 11.1%, 교직원 5.7% 등의 순으로 주된 가해자는 또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래에 의한 학교폭력은 사이버폭력, 괴롭힘, 언어폭력, 폭력 등 모든 학교폭력 유형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학급 상황에서 장애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장애 학생 스스로가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이 대신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다수이긴 합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실 표현의 역량 함양이 필요하고, 학교의 과잉 보호보다 장애 학생 스스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비 특수교사로서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무용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에 매우 소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학생들의 불안정한 상태들은 모두 낮은 자존감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발생한 폭력성과 우울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발적인 자기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다른 친구와의 소통 방법들을 터득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기다림과 긍정적인 피드백 등이 좋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면 그 후에는 학생 스스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